우리는 그냥 해 라는 말이 최고의 덕목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질주가 과연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무작정 행동하는 병사가 아니라 먼저 생각하고 승리하는 장군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생각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10번의 헛된 움직임을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동 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행동의 가치를 존중하되 그 행동을 위대하게 만드는 전략적 사고의 과학적 원리와 거인들의 지혜를, 그리고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통찰을 더불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상주의 시대의 빛과 그림자. 먼저 이 점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저는 행동의 가치를 절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행동은 위대합니다. 행동은 우리를 미루는 습관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책상 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행동은 그 자체로 추진력, 즉 모멘텀을 만들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Just do it이라는 나이키의 슬로건이 수십 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첫걸음을 떼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100%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어쩌면 이 채널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도 일단 시작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토록 행동의 가치가 드높아진 시대의 이면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었던 생각의 힘이 경시되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가 핸들과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저 엑셀만 밟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겠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으며, 운이 좋아 멈추더라도 연료가 바닥난 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생각 없는 행동이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에 집착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않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된 강력한 심리적 편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행동 편향입니다. 행동 편향이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비록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라도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을 말하죠.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 상황을 분석한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골키퍼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릴 때보다 가만히 중앙에 서 있을 때 더 많은 골을 막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죠. 왜일까요?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지만, 일단 몸을 날렸다가 골을 먹으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본다는 선택을 하죠.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오는 단기적인 고통보다 일단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는 노력하고 있어라는 자기 위안을 얻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잘못된 산을 열심히 오를수록 우리는 정상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아이디어를 피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수많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치명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아이디어와 잘못된 행동을 걸러내는 필터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신이 가진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가장 정교한 장치인 셈입니다. 행동은 중요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한 행동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힘, 장군의 시야를 갖는 법. 자, 그렇다면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전투에만 매몰된 병사의 시야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장군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병사는 눈앞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의 시야는 좁고 그의 행동은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장군은 언덕 위에 서서 전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습니다. 아군의 위치, 적군의 움직임, 지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 날씨의 변화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를 찾아냅니다.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장군의 시야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쓸 것이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답답해 할 겁니다. 아니, 시간이 6시간밖에 없는데 왜 4시간이나 낭비하는가? 일단 나무를 찢기 시작해야지. 하지만 링컨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딘 도끼로 6시간 동안 땀 흘리는 것보다 날카로운 도끼로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요. 여기서 도끼를 가는 행위가 바로 생각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나의 도구, 즉 전략, 지식, 계획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워렌 버핏의 평생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찰리 먼거는 이 장군의 시야를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정신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신 모델이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즉 지도입니다.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모델, 물리학의 임계 질량 모델, 생물학의 진화 모델 등이 모두 정신 모델입니다. 찰리 먼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정신 모델, 예를 들면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로만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고 말하죠. 위대한 사상가는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핵심적인 정신 모델을 격자처럼 엮어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군이 전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아는 똑똑한 사람 중에 매일같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가 말하는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다른 학문의 위대한 정신 모델들을 빌려와 자신의 생각의 도끼를 더 날카롭게 가는 과정이죠. 생각의 힘이란 단순히 오래 앉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링컨처럼 행동하기 전에 먼저 도끼를 갈고 찰리 먼거처럼 다양한 정신 모델을 활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전략적 사고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딘 도끼를 들고 땀만 흘리는 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덕 위에서 조용히 도끼를 갈며 전장 전체를 잃는 장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생각하는 법. 당신의 도끼를 가는 시간. 자, 이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왜, 즉 why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무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장군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문제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지구를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그리고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위대한 해결책은 위대한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 팀 매출의 10%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더 열심히 영업하기, 광고 예산 늘리기와 같은 뻔한 해결책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문제를 재정의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고객들은 경쟁사 제품이 아닌 우리 제품을 사야 하는가? 우리 제품이 해결해주는 고객의 진짜 고통은 무엇인가? 만약 광고 예산이 0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도끼날의 각도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찰리 먼거가 평생의 비밀 무기라고 불렀던 역산사고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확실하게 망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를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존중하지 않고 대화를 피한다와 같은 답들이 쉽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답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성공으로 가는 길보다 실패로 가는 길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2차 결과 예측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정이 낳을 즉각적인 결과, 1차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낳는 연쇄 반응, 즉 2차, 3차 결과까지 내다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먹지 않기라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 결과는 명확합니다. 체중이 줄어들죠. 하지만 2차, 3차 결과는 어떨까요?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업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점심에 폭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전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1차 결과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2차 결과까지 생각해보면 최악의 결정이었던 셈이죠. 위대한 사상가들은 항상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단기적인 쾌락의 함정에서 구하고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 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각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행동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지만 생각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핸들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엔진만 있고 핸들이 없다면 그 질주는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무작정 달리기 하기 전에 아주 잠시만 멈춰서서 당신의 도끼를 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르려는 이 산이 과연 내가 원하던 그 산이 맞는가? 그 짧은 생각이 당신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